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기획부동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별히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김재윤 변호사님과 Q&A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변호사.com 김재윤 변호사님, 오늘도 오셔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영상의 단골 주제가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참 궁금한 점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궁금한 점을 좀 대답해 주시고 질문을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진다고요? 예. 기획부동산 수법들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토지 용도나 현황에 관한 용어들을 살펴보며 개발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획부동산은 어떤 경로로 토지를 일반인들에게 매입하라라고 권유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을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내가 토지를 샀는데 이게 기획부동산 사기다 아니다 이게 좀 구분이 안 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예, 대개는 부동산 업체에 다니는 지인을 통한 소개로 알게 되거나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되었다는 무작위 텔레마케팅 수법으로 인해 접하게 됩니다. 업체들은 전국을 돌며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 후에 고용한 상담원에게 개발 호재가 있어 몇 배 이상 값이 뛸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교육합니다.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상담원들이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면서 땅을 판매하고 판매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하는 셈이죠. 또한 법인 상호가 땡땡 경매, 땡땡 도시개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권, 관공서 등의 이름을 차용하여 투자자들이 별다른 의심을 못하게 하는 것도 업체의 노림수입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주변에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 같아도 뭔가 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거 좀 사봐라, 좋은 정보다라고 하면은 쉽게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광고나 홍보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광고나 문구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허위나 과장 광고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토지를 구매하도록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입니다. 한 필지에 여러 명이 지분으로 투자하게 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합니다. 이때 교통이나 산업 등과 관련해 신설력이 생기고 도로가 난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역세권 인근에 개발이 확정되어 해당 땅도 같이 개발될 것이다.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체의 광고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있을 법한 개발 계획을 연관지어 설명하며 미리 땅을 사두면 추후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영업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만 믿고 땅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되게 화려한 막 개발 호재, 주변에 큰 쇼핑몰이 들어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저 같아도 이런 호재 들으면은 약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이랑 조금 연결이 돼요. 변호사님, 이 사시는 분들이 토지의 개발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나중에 더 비싸게 땅이 오를 것이다 이거를 보고 이제 거의 사는 건데 이런 개발 호재를 저희가 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지번을 토대로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 용도가 개발 제한 구역, 공익용 산지, 보전 산지,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리고 도로 조건이 맹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제한과 규제가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 제한 구역은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를 말하고요. 맹지라는 개념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토지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로 인접 여부입니다.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데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용도의 토지는 결국 개발 가능성이라 미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변호사님,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방법이 인터넷을 해보면 누구든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거 개발 가능성 같은 거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검증을 된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일 많이 온 질문이에요. 변호사님, 기획부동산 사기 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부동산의 특성상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획부동산의 경우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직원들이 잠적한다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데요. 우선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만약 증거가 없다면 유사 피해자들을 찾아서 공동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막상 업체가 잡혔어도 이미 돈을 다 빼돌려서 숨겨놓은 상태라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라든가 민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몰수 보존 조치를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몰수 보존을 미리 해놓는 경우에는 향후 업체가 유죄 확정됐을 때 피해자들이 몰수된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재은 변호사님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Q&A를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